네, 경제민주화와 개혁을 기치로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가 어제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가 이룬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과 함께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오찬의 의미까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가 임기 반환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시기가요. 남북 협상이 타결됐던 시기라서 리더십에 대한 이제 평가를 전문가들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 분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현준 교수님. 예, 상당히 좀 의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원칙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 이러면 좀 뭔가 불통의 이미지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유연한 원칙을 갖고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협상을 주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북쪽에서 여러 가지 지뢰 도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협박도 많이 이번에 협상단에서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계속 강경하게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저쪽을 억제하면서도 실제로 그쪽이 갖고 있는 북쪽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통 크게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에 그 리더십은 원칙을 중요하게 보지만 실제로 유연하고 현실적인 그런 원칙론에 어떤 입각해서 협상을 주도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군기 교수님께서요. 예, 저는 대통령보다 제가 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역시 협상이라는 건 우리 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유감을 표명했느냐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또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황병서가 또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거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상적 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도 저는 왜 재발 방지라는 그 확실한 단어를 우리가 더 요구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데 워낙 이번에 그 회담도 길었고 그 협상이 상대가 있다 보니까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역시 북한은 앞으로도 이 그 회담의 합의문과는 별개로 여전히 그 딴짓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대통령 리더십이 앞으로도 계속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반환점을 맞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점수를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협상이 제대로 타결되지 않았다라 그러면 사실은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노동개혁이니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내놓고 계시지만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우리가 그 임기 초반에 그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과들을 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반기에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점수는 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인사 실패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기에 국민들에게 이미지적으로 좋은 후한 점수를 받는 수단이 뭘까? 그걸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 수단 중에 하나는 인사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또 개혁지향적인 인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의 문제인데 총리 부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메르스 전국도 지났고 세월호 참사도 지났지만 그런 이후에 어떤 개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는 점. 인사 점수는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점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또 하나는 통합이죠. 그 초심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국민 통합. 100% 대한민국 이런 얘기 하셨는데 과연 국민 통합을 얼마나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점수는 좋게 볼 수 없으나 그래도 다행히 후반기를 돌면서 이 대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점수가 조금 추가돼서 그나마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부분까지 없었다면 상당히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국인 교수님께서는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점수를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B 플러스 85점 드리고 싶은데요.
B 플러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가 85점입니다. 근데 요즘 대학에서요, 예. 하도 학점이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A 플러스 B 합쳐가지고 70%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대통령한테 썩 잘하지 못한 그 아쉬움에서 예. 이런 점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통합이라든가 인사 측면에서는 점수를 뭐 많이 못 받은 측면이 있고, 근데 예. 대통령이 정말 불가피하게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네. 메르스 사태라는 큰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남편도 없고 예. 뭐 이런 상태에 진정성 있게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황들이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 야당의 협조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는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을 못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잘한 점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거 공약 아닙니까? 이거 다 해결을 했고 네. 공무원연금도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유승민 찍어내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 조금 대통령도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가 네.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할 때, 예.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외부적인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위기를 어떻게 잘 지휘하고 또 극복해 갈 건가의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력.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르스 정국이나 세월호 정국을 보면 물론 그게 인재였을 수 있고 뭐 악재였을 수 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의 어떤 결과물들은 다 인재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예.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참사를 또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하냐는 거죠. 대통령이 이른바 행정의 수반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대통령의 책무인데 예. 대통령께서는 혼자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뭐 혼자서 관저에서 들어가서도 일을 하신다고 할 정도로 네. 일은 혼자 잘하시지만 실제로 관료 사회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대통령 그걸 잘 지휘해서 잘 적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괴리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위기 관리 능력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정 교수께서 보완점, 이제 임기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꼽아주신 것 같아서요. 정군기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네. 어떤 점이 좀 보완돼서 임기 후반기에는 성과를 내야겠습니까? 지금 정현정 교수님이 정확한 것을 짚었습니다. 네. 역시 공무원 개혁인데,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는 제가 보기에 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안인 걸 보이는 거죠. 사실 역대 정권마다 예. 항상 초기에 잡는 것이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인데, 이게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세월호라는 게 있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관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그런 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관료 사회가 변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초창기에 관료 조직,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후반기에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불가능적이 더 가까운데, 어쨌든 이 관료 조직,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네. 대통령이 효율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예. 대통령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선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다 없었고 공무원에 아주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국가 주도의 어떤 경쟁을 이끌었는데 예. 이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각 분야 경제, 사회, 언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 인재들을 다 함께 효율적으로 차출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큰 게 하나가 지나갔고요. 그래서 임기 전환점을 맞이해서 저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미래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점검을 또 해봤습니다. 자, 오늘로 돌아왔어요. 오늘 12시부터 지금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있는 일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임기 후반에 남아있는 경제 입법, 그 다음에 노동개혁, 이거 사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정치적인 협조를 대통령이 앞으로 많이 구해야 하는 거죠. 예. 야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야만 이제 성과가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들을 앞으로 계속 만드는 전초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의 자리와 예. 이번의 자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의 자리는 사실은 일종의 그 형식적인 대면식 비슷한 예. 것이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상당 부분 잘 하신 행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 새누리당 입장에서라고 하는 거죠.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임기 후반에 접어든 대통령을 마케팅해서 선거를 치르긴 어렵죠.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 브랜드 정책이 필요한데 네. 이게 대통령과 맞닿아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상적으로 계속 갈 거냐. 예. 막말로 대통령의 지시만 받아서 움직이는 여당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어서 예. 이런 관계가 실제로 그 당청 간의 관계 또는 이런 관계들을 대통령 중심적으로 끌어가기에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이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요. 예, 오늘은 뭐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 대통령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어제 예. 남북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실은 그 여당 지도부한테 알려줬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모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런 예. 얘기가 있으면 사실 김무성 대표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남북 관계를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예. 여당 지도부에 대한 뭐 어떤 그 정보 제공이라든가 또는 예. 그 자문까지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 행정부 대통령이 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매우 이상할 수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정말 인내의 그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대통령이 잘 했으니까 예. 박수를 보내자 해서 오늘 그 150명 갔는데 저는 뭐 내년에 뭐 공천 이런 문제를 떠나서 오늘은 뭐 매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거 여당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요. 야당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 불러다가 대통령이 한번 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인데 예. 이번에 여러 가지 합의사항을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맞는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뭐 싫든 좋든 간에 그 평가를 했고 네. 그리고 남북 문제는 이제 초당적 대책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여당 의원들 밥을 먹을 게 아니고 야당 지도부 또 야당 의원들도 가능하다면 전체를 불러다가 네.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 대통령이 이제 야당하고 라이벌 구도가 아니거든요. 이제 남은 2년은 본인이 임기 동안에 공적을 잘 관리해가지고 멋있는 대통령이 남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상당히 이제 대통령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이 식사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지금 정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당에 대한 이런 절차적인 예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또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이번 그 오찬을 아마 통보형으로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정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전원 참석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예. 물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 임박해서 이렇게 통보하는 그런 청와대의 관행적인 태도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누리당은 동상이몽을 점점 하는 태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절차적으로도 이런 예우를 받지 못한다면 김무성 당대표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들 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갈등적 관계들이 있는 그런 만남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야당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방법을 좀 개선하셔서 여당을 좀 우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뭔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결집된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또 성과를 못 낼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여당과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4월 총선 공천권을 앞두고 당청 관계는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게 참 문제인데 네. 어떻게 대통령 그 계열의 친박은 소수파가 돼 버렸고
김무성 대표의 이 그 뭐 비박이 뭐 이게 표현 쉽지는 않은데 어떤 네. 지도부는 또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친박 쪽에서는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40%에 달하고 대통령의 공천권을 어느 정도 그 보장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 공천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남기고 싶어 하는데 예. 김무성 대표는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 어제 서청원 그 최고위원도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무성 그 대표한테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부 다다 해가지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예. 정말 그 초월한 입장에서 네. 그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네. 친박을 또 중심으로 해서 예. 또 공천권을 행사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뭐 보강 또는 뭐 개선하는 쪽으로 어떤 지침을 줄 것인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대통령이 그 김무성 대표를 밀어준다는 그 이런 그 방향으로만 가더라도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예. 왜냐하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역대 어느 그 2인자의 역할보다도 충실하게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을 존중하고 본인이 인내의 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김무성 대표한테 한번 힘을 정권을 한번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권 내에서 뭐 그렇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어서 그런 보복의 관계 형성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예. 저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그 여당한테 걸린 마지막 그 또 기회라고 보는데 네. 지금 오늘 그 밥 먹는 자리는 매우 여당이 앞으로 뭐 잘 될 것 같죠.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여야 관계가 역전이 돼가지고 예. 여당이 큰일 났다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우리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당, 대통령이 힘을 줄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여당의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치적 타협을 과연 할 스타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스타일의 대통령이셨다면 지난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도 없었겠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니셔티브를 쥐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기질적인 욕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은 집권 후반기를 거치는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레임덕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질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욕구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당대표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노력보다 특히나 이제 공천에서의 어떤 승기를 잡는 네.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와 행동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친박계가 당내에서 상당히 소수계로 전락해 있긴 합니다만 결집력이 좋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40% 뭐 30%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김무성 당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 정도로 끝나는 그런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보다는 예. 공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른바 빅뱅적인 그런 개혁을 아마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래서 예. 집권 후반기에 뭔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 있는 예. 정치개혁 과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닐 정도로 파괴력이 있고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정치적인 어떤 승기를 잡는 네. 그런 어떤 노력들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김무성 당대표 안타깝게도 예. 한 번 더 본인에게 그 임기 후반이 되면서 힘이 네. 실릴 가능성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짧게 저희가 하나만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빅뱅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영향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행사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근데 보통 정치평론가들이 이게 다이내믹하게 분석하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인정 교수님도 이제 그 아주 예. 뭐 제가 보기에 날카로운 분석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의 어떤 퍼스널리티라든가 리더십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 김무성 대표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예.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계속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또 다른 승부를 볼 것이다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 5년 단임제를 바꾸는 뭐 개헌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또 그 비박계의 그 수장인 이재호 최고위원이 그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하고 있는 예.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큰 틀의 어떤 정치 개혁을 또 들고 나오기는 상황이 좀 묘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5년제 단임 그 대통령의 특성이 아무리 지금 지지율을 40%를 기록하고 있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요.
내년 다르고 그 후내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인영 교수님의 분석이 아주 날카롭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김무성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후반기에 본인의 그 이제 과제 국민들한테 뭘 주고 이제 떠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노사장이거든요. 뭐 학교에 계시지만 지금 대학생들 4년 졸업하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노사장 이것만으로 저는 하나 잘 해결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빅뱅격의 정치개혁 아젠다를 대통령이 세게 밀어붙이려면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중국 그 이른바 그 위안화가 그 절하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이미 중국발 이 여러 가지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경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빅뱅은 의미가 없죠. 국민 눈높이에도 받지 않고 성과도 없고 뭐 리더십의 어떤 강화도 불가능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 변수를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어떤 카드를 내게 될지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